하원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과 관련된 의혹에 대한 탄핵 조사가 공식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임신 중절약의 판매를 중지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으로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할러데이 시즌 테러 위협에 대한 경고가 나왔습니다. 최근 자동차 보험료의 급등으로 운전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뉴저지에서 한인 베트남전 참전 용사들에게 저소득층 아파트 입주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하원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과 관련된 의혹에 대한 탄핵 조사가 공식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정치적 쇼라며 강력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하원이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 의혹에 대한 탄핵 조사를 공식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제 하원에서는 관련 결의안이 찬성 221표 대 반대 212표로 가결됐습니다. 하원 내 공화당 의원 수는 221명으로 정당별로 표가 갈린 모양새입니다. 헌터 바이든은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이었던 시절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기업 브리스마에서 일하며 거액을 수령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 IRS의 탈세 혐의 조사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번 탄핵 조사는 하원 감독위, 세입위, 법사위가 청문회 등의 절차를 이어가며 바이든 대통령과 헌터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번 결의안이 곧 탄핵 소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은 하원에서 별도로 통과되어야 하며 이후 상원에서의 심리와 표결을 통해 최종 결정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런 하원의 결정에 대해 반발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하원의 표결 직후 성명을 내고 자신은 매일 국민의 삶과 국가의 힘 그리고 안보에 주목하고 있지만 공화당은 정치적 공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번 조사를 근거 없는 정치적 쇼라고 비난하며 하원 공화당의 결정은 미국인의 삶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탄핵 조사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보수 우위인 연방 대법원은 지난해 낙태 금지 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요. 이번에는 임신 중절약의 판매를 중지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오동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연방 대법원은 보수단체가 제기한 식품의약국의 경구용 임신 중절제 승인 취소 청구 소송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내년 초 구두 변론을 거쳐 2024년 6월 말까지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입니다. 이번 심리에서는 경구 낙태약의 유통을 우편 등을 통해 쉽게 할 수 있게 한 FDA의 조치가 주요 초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낙태약 사용 기간을 임신 7주에서 10주로 확대하고 환자의 의사 방문 횟수를 3회에서 1회로 축소한 내용도 심리 대상입니다. 보수 기독교 법률단체인 자유수호연맹은 이런 FDA의 승인에 결함이 있고 약물 안정성에 의문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FDA의 승인이 무효로 판정됐고 항소법원은 조건부로 낙태약의 판매를 허용했습니다. 이에 바이든 행정부와 제약회사 덴코가 상고한 겁니다. 법무부는 2심 판결이 FDA 전문 판단의 의문을 제기한 전례 없는 판결이라고 주장하고 제약산업에 혼란을 초래하며 FDA의 과학적 판단을 방해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덴코는 성명에서 자사의 경구 낙태약의 안정성과 효과에 대해 여전히 확신을 갖고 있다며 현행 FDA 규정에 따라 대법원이 사건을 심리하는 동안에도 약은 정상 판매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N 뉴스 오동윤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으로 인한 긴장감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할러데이 시즌 테러 위협에 대한 경고가 나왔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할러데이 시즌 테러 위협의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연방수사국과 국토안보부 국가대테러센터는 연말 대규모 공개 행사에 대한 테러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며 모든 국민들에게 경계심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경고는 지난 10월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습 이후 미국 내에서 반유대주의와 반이슬람 증오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특히 종교 모임과 연말 공개 행사들이 테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FBI는 또 전국 유대교 회당을 대상으로 한 각자 폭탄 위협과 총격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FBI의 크리스토퍼 레이 국장은 전쟁 발발 후 증오범죄가 60% 증가했고 이 중 상당수는 유대인 공동체를 표적으로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시에서도 증오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FBI는 국토안보부와 협력해 증오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며 더 큰 우려사항이 발견될 경우 추가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테러 위협 경고로 할러데이 시즌 동안의 안전은 주요 우려사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내년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에 20원 넘게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동결 발표 이후 원화가 달러 대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전일과 비교해 23.9원 떨어진 1296원에서 출발해 1290원대에서 움직였습니다. 이번 환율 하락세의 주요 원인은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시장의 반응 때문입니다. 연준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현 수준인 5.25에서 5.50%로 동결하며 추가금리 인상의 중단을 시사했습니다. 특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번 긴축 국면에서 기준금리가 정점이나 그 근처에 도달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금리 인상 중단을 시사했습니다. 또 연준 위원들의 경제 전망에 따르면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이 0.5%포인트 하향 조정되면서 내년 말 목표 금리도 5.1%에서 4.6%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에서는 연준이 내년 3월 FOMC에서 정책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80.8%로 전망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도 반영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과 글로벌 경제 상황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최근 자동차 보험료의 급등으로 운전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설문조사에서는 미국인의 대다수가 보험사 변경을 고려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보험회사 트러스티드 초이스가 25세 이상 보험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3%는 보험료 절약을 위해 다른 보험사로 갈아타겠다고 응답했습니다. 59.5%는 더 좋은 보험 커버리지를 찾기 위해 변경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또 69.3%가 현재 가입한 자동차 보험 약관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이들 중 45.8%는 보험료 인상이 원인이라고 지목했습니다. 보험료를 낮추기 위한 다양한 방법도 모색되고 있습니다. 약 46.6%는 현재 보유한 자동차 보험의 본인 부담금 한도를 높이는 방법을 선택했고 무보험을 고려한 경우도 22%에 달했습니다. 지난달 발표된 소비자 물가지수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 보험은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19.2% 상승해 전체 소비자 물가지수 증가폭 3.1%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보험정보연구소의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운전자들은 차량 종합보험료로 월 167달러, 연간 2,008달러를 지불했고 최소 책임보험료는 월 52달러, 연간 627달러였습니다. 보험료 상승의 또 다른 이유는 팬데믹 이후 증가한 자동차 사고 및 관련 소송 때문으로 이에 따른 비용 상승이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S&P 글로벌 분석팀의 팀 자와키에 따르면 자동차 사고와 소송 증가로 보험사의 수익성이 낮아지면서 보험료 인상은 내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뉴저지에서 한인 베트남전 참전 용사들에게 특별한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한인 베트남전 참전 용사들에게 저소득층 아파트 입주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 4일 고든 존슨 뉴저지주 상원의원은 주정부 및 카운티 정부의 지원을 받는 저소득층 아파트 입주 우선권을 한인 베트남전 참전 용사에게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현재 뉴저지 주법에 따르면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전제로 노숙인 상태의 참전 용사, 복무 중 부상을 입은 참전 용사, 그리고 이들을 간병하는 가족 등의 순으로 저소득층 아파트 입주의 우선권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고든 존슨 상원 의원이 제안한 이번 법안은 베트남전에 참전한 한인 미 시민권자들을 이 우선권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 한인 참전 용사의 배우자 및 간병인에게도 이 특혜를 확대 적용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제정일로부터 3개월 후부터 효력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현재 주의회 회기 종료를 앞두고 있는 만큼 일정상 이번 회기 내에 통과될 가능성은 낮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법안이 정식으로 상정된 만큼 차기 회기에서 재논의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뉴저지 주의회는 이미 지난 6월 베트남전에 참전한 한인 용사들의 공로를 인정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그 연장선상에서 뉴저지주 차원에서 한인 참전 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뉴욕시가 세입자 불만 등을 무시하는 악덕 건물주 백인의 리스트를 공개했습니다. 뉴욕시가 악덕 건물주 백인의 이름을 공개했습니다. 어제 주마니 윌리엄스 뉴욕시 공익옹호관은 기본적인 집 수리나 난방기기 수선, 설치류 침입 개선 등의 세입자 요구를 무시하는 건물주들이라고 밝혔습니다. 악덕 건물주 2위에는 총 15개 건물을 소유하고 306개 유닛의 아파트와 사무실을 운영하는 조나단 산타나가 올랐습니다. 무려 3,293건의 세입자 불만이 접수됐고 뉴욕시에 적발된 위반도 45건에 달했습니다. 윌리엄스 공익옹호관은 지난 11일 발생한 브롱스 7층 아파트 붕괴 사고도 아파트 관리 소홀 및 세입자 불만 처리 무시 등과 관련이 있다면서 해당 건물주 제이콥 젠거는 악덕 건물주 50위에 이름이 올라 있다고 전했습니다. 뉴욕시는 올해 총 626개 건물에 거주하는 13,541명의 세입자들로부터 73,866건의 불만을 접수받았다며 앞으로 매년 악덕 건물주의 실명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제22대 한국 국회의원 선거가 120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뉴욕 일원에서는 지금까지 830명이 재외선거인 신고 신청 등록을 마쳤습니다. 신고 신청률은 3%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제22대 한국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오는 가운데 뉴욕 일원에서는 재외선거인 등록 활동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에 따르면 10일 기준으로 재외선거인 64명과 국외 부재자 766명을 포함해 총 830명이 신고 및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와 비교하면 같은 기간 대비 166명이 감소한 수치입니다. 뉴욕 총영사관 관할 지역에 있는 추정 선거권자 89,240명 중 3% 정도가 참여한 셈입니다. 신고 및 신청 방법은 70.8%가 인터넷을 통해 접수해 가장 많았고 순회 접수 21.8%, 공관 방문 접수는 7.1%로 나타났습니다. 김수진 재외선거관은 현재의 참여율이 지난 대통령 선거에 비해서는 다소 낮아진 것이 사실이지만 한인단체 및 학생회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재외선거 참여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재외선거인 등록은 내년 2월 10일까지 가능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웹사이트나 뉴욕 총영사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2월 순회 접수 일정은 뉴욕 총영사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2024 회계연도 국방 관련 예산 내역을 담은 국방수권 법안이 상하원을 잇따라 통과했습니다. 법안은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해 공포하면 입법 절차를 모두 마치게 됩니다. 법안은 국방 예산 규모를 2023년 회계연도에 8,580억 달러 대비 약 3% 증가한 8,860억 달러로 책정했습니다. 한국과 관련해서는 주한미군 28,500명 규모의 유지와 워싱턴 선언에 따른 핵 억제 노력이 명시됐습니다. 한미연합사령부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문제와 주한미군, 주일미군 등의 전력 조직 평가, 인도태평양 지역 군사동맹과의 협력 강화 등도 언급됐습니다. 노동부는 오늘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한 주 전보다 19,000건 감소한 20만 2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22만 2천 건에 약간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7월 이후 내림세를 보이다가 9월 중순 이후 20만 건 초반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87만 6천 건으로 한 주 전보다 2만 4천 건 증가했습니다. 기존 실직자 가운데 일자리를 새로 구한 사람들이 줄었음을 시사합니다. 뉴욕타임즈는 어제 2023년 뉴욕 최고의 요리 8선을 발표하며 한식당 옥동식의 돼지곰탕을 소개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맑고 노릇노릇한 돼지고기 육수에 흰 쌀밥을 넣고 끓인 돼지곰탕은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는 요리라며 특별한 소식을 들은 날에는 특히 환영받는다고 평했습니다. 옥동식은 2016년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서 셰프 옥동식 씨의 이름을 따 처음 문을 열었습니다. 서교동의 옥동식 본점은 미쉐린 가이드 2023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깔끔한 국물과 단일 메뉴로 큰 인기를 끈 옥동식은 지난해 11월부터 맨하튼에 팝업 스토어를 운영한 후 정식 매장을 열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은 내년 상반기 매달 첫째 및 셋째 주 수요일마다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뉴저지 한인회관에서 현장 민원실 업무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단 6월 셋째 주 수요일의 경우는 연방 공휴일인 준틴스인 관계로 하루 전인 6월 18일 화요일에 운영됩니다. 올 3월부터 시작된 뉴저지 현장 민원실은 12일 기준 총 23회가 운영돼 영사민원 2,061건을 처리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현장 민원실은 서류 접수만 가능하고 접수된 서류는 추후 처리해 우편으로 회송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맨하튼에 있는 총영사관까지 갈 필요 없이 필요한 민원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1도, 섭씨 11도, 밤 최저 기온은 42도, 섭씨 6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도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일요일은 구름이 많겠고 오후부터는 때때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